네, 반갑습니다. 허책임의 책임 있는 강의, 그 첫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설비보전기사 공개문제 1번 풀이하기 전에 첫 시간이니까 짧게 시험 변경사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보전 기사시험의 경우 실기시험은 2025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개편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우선 동영상 폐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필답형 중에 동영상을 보고 해당 영상에서 어떤 공구를 사용하고 어떤 장치를 말하는지에 대해 답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빠진다는 겁니다. 대신 말 그대로 영상을 대체하고 필답형으로 정답을 서술하는 거니 그래도 공부는 해야겠죠. 이건 시중에 있는 교재나 다른 유튜버 분들을 통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바뀐 내용은 용접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 시간이 당연히 2시간에서 용접 과목 시간인 40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용접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배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동영상과 공유압 각각 50점씩 가져갔다면 용접이 추가됨으로써 필답 40점, 공유압 20점, 마지막으로 용접 20점으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개 문제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한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만 읽어보고 이후 공개문제 2번부터는 생략하고 문제풀이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거, 한 번 제출한 작품의 재작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공기압 회로도와 전기 회로도를 각각 작업을 할 텐데 감독관님께 검토를 맡긴 후에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회로를 발견하더라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정답을 다 결선을 한 뒤에 테스트를 하고 나서 감독관님께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게 유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공기압 호스나 그리고 전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적절한 길이를 사용해서 결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전기 케이블들이 실린더 헤드에 의해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치를 하라는 말이죠. 만약에 실린더 헤드가 전진을 하다가 케이블을 끊어먹거나 공기압 호스가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 처리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여기 3번 작업 압력을 그러니까 에어 서비스 유닛에서 0.5 플러스 마이너스 0.05 메가파스칼로 설정을 하시고 시험에 임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전 시험을 치신 분들이 에어 서비스 유닛을 조작해놓고 시험에서 퇴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해서 압력을 조정한 후에 감독관님께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게 작년까지는 센서에 대한 내용이 실린더 A나 실린더 B 그 문제마다 달랐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실린더 A는 정전 용량형 센서를 사용하라, 실린더 B는 리밋 스위치를 사용하라고 정해줬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본 동작과 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임하실 때 크게 이렇게 기본 동작, 시스템 유지 보수 이 두 가지를 수행하셔야 되고요. 기본 동작은 말 그대로 여기 이 공개문제 1번을 보시면은 이 변이 단계 선도에 따라서 실린더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회로 결선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사시험에서는 산업기사와 기능사와 다르게 전기 회로도가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한 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변이 단계 선도를 보고 실린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을 한 뒤에 전기 회로도를 함께 해석을 하면서 오류 부분을 찾고 수정해서 이 동작을 수행하는 게 기본 동작이고요. 기본 동작을 수행하고 나서 검사를 한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시스템 유지보수 잠깐 보면은 자, 이렇게 유지보수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 동작이 단속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연속 스위치를 추가해서 연속 동작으로 구성하라던가 아니면은 타이머를 활용해서 실린더가 동작 중에 중간에 시간차를 주고 동작을 진행하라던가 그리고 3번을 보면은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해서 미터 인, 미터 아웃 회로를 구성하라던가 이러한 유지보수 계획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동작과 시스템 유지보수를 다 마치고 검사를 마친다면은 마지막에 정리정돈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퇴실을 하는 게 시험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설비보전기사 2025년 공개문제 1번 과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 전기 회로도는 오류가 있는 회로도입니다. 따라서 변이 단계 선도를 먼저 보고 여기서 동작을 파악한 다음에 오류를 찾아서 수정을 해야겠죠. 자, 오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번 스텝에서는 푸시 버튼을 눌렀다 떼면은 실린더 A가 전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 실린더 A가 전진을 완료하면은 실린더 B가 전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린더 B가 전진을 완료하게 되면은 실린더 A는 후진을 하게 되고요. 실린더 A가 후진을 완료하게 되면은 실린더 B가 후진을 하게 되어서 동작은 초기 상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자,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전기 회로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때도 전기 회로도와 공기압 회로도를 같이 보면서 실린더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한번 오류를 찾아볼게요. 자, PB1을 누르면 여기 있던 A 접점이 이렇게 붙게 되면서 전류가 아래로 흐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K5A 접점을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A 접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K5A 접점이 틀린 거냐? 일단 의심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뒤쪽에 한번 K5 릴레이 쪽을 보니까 지금 LS1을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이 뭐냐? 현재 보시는 이 접점은 실제로는 A 접점입니다. A 접점. 이 기호만 보시면은 B 접점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화살표가 붙어 있다는 말은 여기 이 실린더 B가 LS1을 누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눌러진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B 접점으로 표현을 했지 실제로 나중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A 접점인 NO에다가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LS1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전원을 켜자마자 K5 릴레이의 여자가 될 거고요. K5가 여자가 되면은 앞에 있던 이 첫 번째 스텝의 K5A 접점은 붙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PB1을 눌렀을 때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쭉 전류가 흘러서 K4는 B 접점 그대로 통과를 하고요. K1 릴레이의 여자가 됩니다. 됐죠? 자, 잠깐 지우고 이렇게까지 K1 릴레이가 여자가 된 상태고 자, 그러면 같은 이름을 가진 K1도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유지 회로 여기 K1이 작동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스텝의 K1과 그리고 출력부 쪽을 보니까 여기도 K1A 접점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K1 이름을 가진 A 접점이 붙게 됩니다. 자,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일단 출력부 쪽을 한번 보면은 지금 K1A 접점이 붙음으로써 출력부에서 Y1 솔레노이드 밸브로 가는 신호가 또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Y1은 어디 있죠? 여기 실린더 A 전진에 관여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죠. 그래서 실린더 A는 전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솔레노이드 스프레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동되면서 이 박스가 오른쪽으로, 즉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린더 A는 전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변이 단계 선도에 따라서 PB1을 눌렀을 때 실린더 A가 정상적으로 전진을 하게 되었죠. 네, 여기까지는 맞고요. 자, 그래서 K1 릴레이에다가 실린더 A 전진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텝 실린더 A가 전진을 함으로써 S2에 감지가 되겠죠. 쭉 최대 행정 거리로 전진하다 보면은 그러면 여기 전기 회로도에서 S2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되어서 이쪽으로 출력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자, 쭉 전류가 이동되어서 이번에는 K2 릴레이의 여자가 되겠죠. K1A 접점은 여기 앞에서 진작에 붙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K2 릴레이의 여자가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K2 이름을 가진 접점들이 동시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출력부에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 3개가 동시에 붙게 되면서 두 번째 스텝은 자기 유지가 되고 출력부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Y2 솔레노이드 밸브의 여자가 되겠죠. Y2가 어디 있나 보니까 실린더 B 전진에 관여하는 게 Y2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그쵸? 그래서 실린더 B도 마찬가지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자, 실린더 B가 계속해서 전진을 하다 보면 또 실린더 헤드가 이렇게 LS2 리밋 스위치를 누르게 되어서 이번에 세 번째 스텝인 LS2A 접점이 닫히게 되겠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스텝도 해석을 해보면 전류가 쭉 아래쪽으로 흘러와서 K2A 접점은 닫혔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고요. 세 번째로는 K3 릴레이의 여자가 됩니다. 여기서 K2 릴레이 실린더 B 플러스 적어주시고요. 자, K3 릴레이 여자가 되면 얘도 똑같이 K3A 접점 붙게 되고 그 다음 스텝에 K3 붙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출력부에 보니까 K3가 없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럼 표시를 요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전기 회로도에서는 K3가 여자가 되었고 이 접점들 두 개가 닫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동작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동작이 일어날 게 없어요. 왜죠? 이 K3 릴레이가 출력부에서 어떠한 동작을 해줘서 뭐 실린더가 후진하거나 전진을 해야 되는데 출력부에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까 변이 단계 선도를 보고 실린더 A 전진, B 전진, 그 다음에 뭐였죠? 다음 동작이 실린더 A 후진이 돼야 됩니다. 그쵸? 지금 출력부에서 실린더 A의 후진에 관여하는 걸 보니까 Y1의 여자되었던 걸 끊어주기만 하면은 실린더 A가 후진을 하게 되겠죠. 지금 얘가 편솔이기 때문에 Y1으로 들어간 신호를 죽여주면 스프링에 의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복귀하게 되고 따라서 실린더 A가 후진을 해야 정상인데 보면은 뜬금없이 K5 B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얘를 저희가 한번 K5 대신에 K3 B접점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 제어부에서 K3 릴레이가 여자 되자마자 출력부에 Y1이 끊어지게 되면서 실린더는 정상적으로 후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변이 단계 선도에 맞게 잘 작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첫 번째 오류를 찾아냈고요. 이런 식으로 오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면서 변이 단계 선도와 비교를 해가면서 오류를 찾아내시면 되고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K5 B접점이 아니라 K3 B접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자, 혹시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뒤에 거 계속 해석을 해볼게요. 자, 다음 스텝입니다. 실린더 A가 후진을 하면은 S1 센서에 감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감지가 되면은 출력 신호를 또 내보내겠죠. 그래서 앞에 K3A 접점은 미리 진작에 붙어 있고 이번에는 K4 릴레이의 여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K4 접점들이 이렇게 두 개가 붙게 되고요. 자, 앞쪽에도 있죠. 네, 앞쪽에 이 K4 B접점으로 이루어진 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자, 지금 그림이 복잡하니까 여기 출력부 먼저 볼게요. K4A 접점이 붙게 됨으로써 쭉 신호가 흘러서 Y3 솔레노이드 밸브의 여자가 되고 이 Y3는 실린더 B 후진에 관여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따라서 실린더 B는 정상적으로 후진을 하게 되고 여기 K4 밑에다가 B 후진이라고 표현을 해둘게요. 됐죠? 자, 이렇게 됨과 동시에 저희가 앞쪽에 K4 B접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붙어있던 게 떨어지게 되면서 즉 첫 번째 스텝에 자기유지 회로가 죽게 되면서 K1 릴레이도 죽게 되고요. K1 릴레이가 죽으면은 그 다음 스텝에 K1A 접점도 붙어있던 게 떨어지게 되면서 K2도 죽게 되고요. K2도 죽게 되면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이렇게 릴레이가 죽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실린더 B는 정상적으로 마지막에 후진을 하게 되고 처음 거는 다 자기유지 회로가 끊어지게 되면서 초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됐죠? 자, 그리고 제어부의 이쪽에 제어부의 마지막에 LS1이 실린더 B가 후진함에 따라 붙게 되면서 얘는 이렇게 붙게 되겠죠. 다시 PB1을 눌렀을 때 재동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은 K5 B접점을 K3로 고쳐주는 게 정답이고요. 한번 VAMT에서 수정된 회로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K5라 적혀있던 것을 K3로 수정해서 가지고 왔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PB1 전진 전진 후진 후진 됐죠?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이 일시정지 기능을 통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PB1 누르고 일시정지 하면은 K1 릴레이의 여자가 되어서 출력부에 보면은 이쪽에 붙어있죠, 잘. 그래서 Y1 솔레노이드 밸브의 여자가 되고 실린더는 전진하게 되었고요. 자, S2를 찍었을 때 한번 또 정지해 볼게요. 이렇게. 자, S2를 찍자마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인 K2 릴레이의 여자가 되어서 출력부를 또 보니까 K2 붙으면은 Y2 솔레노이드 밸브의 여자가 되어서 실린더 B는 전진을 또 하게 되고요. 요거 보이시죠? 솔레노이드 밸브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또 실린더 B가 전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S2를 찍으면은 또 정지해 볼게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스텝 LS2가 눌러지면은 K3 릴레이의 여자가 되어서 출력부 쪽에 보면은 아까 저희가 수정했던 부분 K3 B접점이 그제서야 떨어지게 되면서 Y1이 죽게 됩니다. Y1이 죽으니까 실린더 A에 붙어있던 여기 있는 이 편솔은 스프링에 의해서 복귀를 하게 되어서 실린더는 정상적으로 후진을 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 실린더 A에 S1에 감지가 되면 이 마지막 순간 볼게요. 네, 감지가 되자마자 여기서 출력 신호가 나와서 K4 릴레이의 여자가 되어서 K4 릴레이는 지금 Y3 솔밸브의 여자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실린더 B가 정상적으로 지금 후진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제가 일시 정지를 했을 때는 K4 릴레이가 죽어 있는 상태죠. 잠깐 켜졌다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시 정지를 해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마지막 신호인 K4 릴레이에 의해서 Y3 솔밸브는 이미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실린더는 정상적으로 후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초기 상태가 되고 한 번 더 여기 K4 릴레이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잠깐 불이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네. 잠깐 불이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이 양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아주 찰나의 순간만 전기가 인가되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준으로 이 동작이 진행됩니다. 네, 편솔 밸브와 달리 이 양솔에는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Y3 신호에 잠깐만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 동작이 잘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편솔 밸브와 달리 양솔 밸브는 메모리 밸브라고 해가지고 Y2와 Y3에 동시에 신호를 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Y2 솔밸브에 신호를 주게 되면 실린더는 전진을 하게 되겠죠. 이때 Y3에도 신호를 주게 되면은 실린더가 Y2에도 여자가 되어 있고 Y3에도 여자가 되어 있으면은 실린더가 후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거나 즉 비정상적인 동작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거를 이중 코일 에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이중 코일 에러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Y3의 여자를 하고 싶으면은 Y2의 신호는 무조건 죽여줘야 된다는 거죠. 먼저 죽여주고 Y3의 동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회로도에도 이 이중 코일 에러가 잘 방지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자, 보세요. K4 릴레이의 여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스텝을 죽여주고요. 그와 동시에 여기 Y3 그러니까 실린더 B가 전진하는데 신호를 주게 됩니다. 자, 이때 지금 B 접점이 있고 A 접점이 있을 때 먼저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B 접점입니다. 그 말이 뭐냐? B 접점하고 A 접점이 동시에 있으면은 붙어있던 이 철판이 떨어지는 게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떨어져 있는 철판이 붙으러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K4 릴레이가 여자가 되었을 때 제일 첫 번째 스텝에서 K4 B접점은 떨어지게 되고 자기유지가 끊어지면 K1 릴레이는 죽고 같은 이름을 가진 얘도 두 번째 스텝에 A 접점도 떨어지게 되면서 K2 릴레이가 아까 실린더 B 전진 신호에 관여하는 거였죠. 네, 얘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동작이 먼저 이루어지고 K2 A 접점이 붙어있던 게 떨어지게 되면서 Y2가 죽고 자, 먼저 죽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출력부 마지막에 이 신호가 붙게 되어서 실린더 B는 정상적으로 후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오류를 찾고 시뮬레이션도 해봤고요. 이제 3D 실습실로 가서 회로 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D 공합 실습실로 왔고요. 자, 우측 하단에 공합 회로 작도 띄워놨습니다. 먼저 복동 실린더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동기에서 복동 실린더 2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그림 그대로 웬만하면 배치를 해주시고 자, 센서에서 정전 용량형 센서 1번과 2번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배치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실린더 헤드에 센서 1번이 이렇게 감지가 된 상태여야 됩니다. 여기 회로도를 봐도 그렇죠. 요거를 어떤 분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거나 아니면 이 아래쪽에다가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림 그대로 이렇게 센서가 잘 감지되게
배치를 시켜놓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 실린더 실제 장비를 만져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회로도를 잘 결선하고 나서 동작을 시켰을 때 이 실린더 A가 전진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감지가 안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감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센서 2번도 배치를 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실린더 B에는 리밋 스위치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5포트 2위치 편솔 밸브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도 적당한 위치에 놔두고, 실린더 B와 연결된 거는 5포트 2위치 양솔 밸브죠. 이렇게 놔둬주시고, 자, 에어 호스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에어 서비스 유닛, 여기 공기압 분배기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고, 제일 먼저 P단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쪽은 전부 다 P단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왼쪽 포트는 실린더 전진단, 오른쪽 포트는 실린더 후진단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B하고 A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명판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포트가 B고 오른쪽 포트가 A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공합 회로에서 봤을 때 왼쪽이 B, 여기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그림 그대로 왼쪽 포트는 전진단, 오른쪽 포트는 후진단에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솔밸브도 P로 연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연결을 해주시면 공합 회로는 끝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전기 회로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자, 먼저 플러스에서 PB1A 접점 1차 측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스위치 모듈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네, 저는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여기 제일 좌측 상단부터 사용을 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PB1A 접점 1차 측으로 연결하고요. 2차 측으로 나와서 K5A 접점 1차 측으로 연결하겠습니다. 2차 측으로 나와서 K5.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K1, K2, K3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K1, K2, K3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K1, K2, K3, K4, K5, K6, 7, 8, 9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이 강의에 들어오셨으니까 제 기준에 맞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K5A 접점 1차 측은 여기 가운데가 되겠죠. 네. A 접점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포트 1차 측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2차 측으로 나와서 K4 B 접점 1차 측으로 들어갑니다. K4는 바로 위에 있죠. 그 중에 B 접점 제일 왼쪽부터 씁니다. 1차 측으로 넣어주시고, 또 2차 측으로 나와서 K1 릴레이의 1차 측에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쪽에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처리 해주시면 첫 번째 스텝의 첫 번째 줄 끝이 났고요. 자, 자기유지 회로 만들어줘야겠죠. 플러스에서 K1A 접점 1차 측, 플러스에서 K1A 접점 1차 측 연결해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유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죠. 적절한 케이블 길이를 활용해서 연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저는 여기다가 연결하고 싶은데 괜히 이 멀리서부터 끌고 와서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거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1A 접점 2차 측에서 나와서 지금 K5A 접점과 K4B 접점 이 사이에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 선이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이 선이거든요. 잘 보이십니까? 요 선. 여기가 K5고요. 여기가 K4입니다. 네. 이 사이에 연결 중간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 실제 선을 잡아 뜯어서 중간에 선 연결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K5A 접점 2차 측에다가 연결을 하시던지 K4B 접점 1차 측 이 구멍에다가 연결하시던지 둘 중에 선택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제가 그리고 지금 1차 측, 2차 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K4를 기준으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포트는 전류가 나오는 포트죠.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는 포트를 1차 측이라고 하고요. 1차 측. 전류가 나오는 포트를 2차 측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본 강의를 먼저 했으면 그거 알려드렸을 건데 일단 여기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전류가 들어가는 거는 1차 측, 전류가 나오는 거는 2차 측. 됐죠? 자, 문제. K5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포트는 몇 차 측일까요? 1차 측입니다. 여기 나오는 포트는 2차 측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차측을 구분하시면 되고 저랑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소통하실 때도 1차 측, 2차 측이라는 말을 잘 들어서 함께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아까 제가 여기서 이 나온 선이 K5 2차 측에 연결을 해도 되고 K4 비접점 1차 측에 연결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24V 플러스가 있죠. 밑에는 0V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저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즉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항상 아래쪽에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위에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규칙을 정하자고요.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K4 비접점 1차 측에다가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K4 비접점 1차 측은 이쪽이 되겠죠. 아까 저희가 연결했던 K4 비접점에서 여기가 들어가는 쪽이니까 1차 측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스텝 완료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스텝 보겠습니다. 자, 센서 2번입니다. 센서 1번이 아니라 보시면은 지금 포트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 위쪽에 플러스, 아래쪽에 마이너스는 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주면 되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찍고 24V, 0V 찍고 마이너스 연결하면은 끝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쪽에 이 출력 쪽에 나오는 이 선을 연결해줘야겠죠. 마침 여기 아웃풋이라고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K1A 접점 1차 측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K1A 접점 1차 측 연결해주고 2차 측으로 나와서 K2 릴레이에 1차 측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마이너스 처리해주시면 끝이고요. 됐죠? 자, 얘도 자기 유지해줘야겠죠. 플러스에서 K2A 접점 1차 측, 플러스에서 K2A 접점 1차 측, 여기가 K2니까. 자, 2차 측으로 나와서 얘도 보시면은 요렇게 중간에 전선이 연결될 건데 S2 아웃풋에다가 연결을 할 거냐, K1A 접점 1차 측에다가 연결을 할 거냐,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고요. 상관없는데 저는 위에서 아래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저는 K1A 접점 1차 측에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스텝까지 연결됐고요. 세 번째 스텝. 플러스에서 LS2A 접점 연결. 보니까 플러스에서 LS2는 여기 실린더 B 조금 멀리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플러스 찍고 A 접점은 다른 말로 노멀 오픈 NO죠. 그래서 NO 연결해주고 자, 2차 측으로 나온 거는 컴 단자로 나와야 됩니다. NO나 NC 사용했으면은 컴 단자로 나와야 되고요. K2A 접점 1차 측으로 연결해 줄 겁니다. 자, K2A 접점 1차 측 여기죠. 자, 다시 2차 측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K3 릴레이 1차 측에다가 연결하고요. 마지막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세 번째 스텝도 한 줄 끝이 났죠. 자, 점점 그림이 복잡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이 화면을 보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스텝에서 자기 유지 만들어줘야겠죠. 플러스에서 K3A 접점, 플러스에서 K3A 접점 1차 측 연결하고 2차 측으로 나와서 얘도 자, 계속 같은 질문 반복하죠.
요쪽에 연결하셔도 되고 요쪽에 연결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여기 연결할 겁니다. K2A 접점 1차 측 얘 말고요, 바로 직전에 썼던 얘 여기다가 1차 측에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됐죠? 자, 왜 제가 이렇게 왼쪽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쓰는지 알겠죠? 여기도 하나씩 순서대로 쓰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썼던 K2A 접점 1차 측에다가 연결을 했고요. 자, 다음 스텝 보겠습니다. 자, S1 나왔네요. 여기도 위에는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고, S1 여기 있죠? 24V는 플러스, 0V는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고, 자, 아웃풋에서 어디로 가냐? K3A 접점 1차 측으로 연결되죠. 네, 그래서 K3가 여기니까 1차 측으로 연결하시고, 2차 측으로 나와서 K4 릴레이의 1차 측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됐죠? 자, 마무리 마이너스 그라운드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한 줄 끝났고, 자기 유지 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4A 접점 1차 측, 플러스에서 K4A 접점, 얘는 썼으니까 다음 거 1차 측 연결해 주고, 2차 측으로 나서 K5B 접점입니다. 1차 측으로 연결해 주고, K5는 바로 아래쪽에 있죠. 여기 1차 측 연결하고, 또 2차 측으로 나와서 K3A 접점 1차 측 연결하겠습니다. 자, K3가 여기 있는데 최근에 쓴 거 1차 측 위에 거 연결해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그림 그대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케이블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지만 결국은 이 그림 그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제어부의 마지막 스텝 여기 있죠. 예, 연결해 볼게요. 플러스에서 LS1, 얘는 B 접점일까요? A 접점일까요? 지금 이 기호만 보시면 B 접점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화살표의 역할이 눌러진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B 접점으로 표현했을 뿐, 실제로는 NO 접점인 A 접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찍고 LS1 플러스 찍고 NO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화살표가 있는 건 항상 반대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자, 그리고 2차 측, 즉 컴 단자로 나와서 K5 릴레이 연결해 주시고, 1차 측 연결 됐죠? 자, 마이너스 처리까지 하면은 제어부는 끝이 났고요. 출력부 한번 볼게요. 이렇게 3개 동시에 보겠습니다. 자, 출력부 첫 번째. 플러스에서 K1A 접점 1차 측 연결, 플러스에서 K1A 접점 1차 측 연결, 2차 측으로 나와서 K3B 접점, K3B 접점. 아, 여기죠. 네. 자, 또 2차 측에서 나와서 Y1 솔레노이드 밸브, Y1은 실린더 A, 즉 왼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따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가 없죠. 예, 요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연결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극성이 따로 없습니다. 얘는 전자석으로 안에 내부 장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장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 표기대로 연결을 해주시고, 지금처럼 표기가 따로 없으면은 아무 때나 연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그냥 위쪽에 연결해 주고요. 마이너스는 아래쪽 찍고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출력부 또 볼게요. 플러스에서 K2A 접점 1차 측 연결해 주고요. 플러스에서 K2 여기 있죠. A 접점 1차 측 연결. 2차 측으로 나와서 Y2 솔레노이드 밸브. Y2는 여기 오른쪽 실린더 B에, 그 중에서 왼쪽이 Y2, 오른쪽이 Y3죠. 네, 시험지 보시면 나오고요. 자, Y2 이쪽 연결하고 마이너스 처리해 주고요. 자, 마지막 줄입니다. 플러스에서 K4A 접점 1차 측, 플러스에서 K4A 접점 1차 측, 2차 측으로 나와서 Y3, 아까 연결 안 한 거 여기 연결해 주시고,
그라운드 처리까지 하면은 끝이 났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파워 모듈 켜고 에어 서비스 유닛 밸브 열고요. PB1 네, 한 번 더 전진 후진 됐죠? 초기 상태의 파워를 켜자마자 지금 K5 릴레이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해석한 대로. 그래서 PB1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공개 문제 1번 기본 동작까지 해봤고요. 곧바로 유지보수 계획 해보겠습니다.